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2차전지 섹터 관심 종목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최우승자 이 종목에 주목하세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어떤 특정한 종목보다는 섹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추천 종목 빠르게 전달될 수 있고 동영상 제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2023년 1월과 2월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섹터에서 좀 인공지능 로봇 섹터가 주도주군을 이루었고, 여기에 2차전지 섹터가 수익률 경쟁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공지능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2022년 최고가를 넘어서 신고가를 냈고요. 이수 페타시스까지 있죠. 로봇 관련주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주로 해서 뉴로메카, 로보티즈 등이 신고가 행진을 내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에서도 에코프로를 대장주로 해서 에코프로 BM,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등이 폭발적으로 2022년 신고가를 넘어서 이 폭발적 슈팅을 이루었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 금양 등도 전고점을 살짝 벗기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1월달, 2월달에는 누가 뭐래도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2차전지 이런 대장주들이 한 5, 6개씩이 사상 최고가를 만들면서 강한 그 주도주를 형성을 했는데요. 현재에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셀바스 AI 인공지능 쪽에서 아직도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또 로봇주에서도 로봇주들은 일단 레인보우 로봇 대장주를 비롯해서 이제 좀 시세가 분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2차전지에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코스모 화학 등이 아직도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같은 이런 인공지능주와 에코프로 BM, 코스모 화학 같은 이런 2차전지주들이 아직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3월에 접어들면서 살짝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제가 먼저 좀 보여드린다면, 에코프로가 지금 이게 일봉인데요. 에코프로의 여러분들이 일봉을 보시면 이게 지금 추세가 확연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꼭지까지 지표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나 아직 안 죽었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같은 맥락으로 에코프로 BM이나 코스모 화학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내가 아직 시세가 남아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관련주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고점권에서 아직까지도 좀 시세가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셀바스 AI인데 셀바스 AI도 이 벼슬이 있는 고점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이 빨간색의 이 매집 그 거래량이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3월에도 여전히 1월, 2월에 이어서 이 인공지능 주도주 대장주들과 2차전지 대장주, 그러면 오픈엣지나 셀바스 AI 인공지능 쪽에서 또 그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나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이 되겠는데, 서로 힘겨루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를 놓고 본다면, 오늘은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제가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을 보면 이게 지금 기사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숏 커버링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공매도를 쳤던 세력들이 못 견디고 이걸 사서 갚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에코프로는 이제
신규로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딱 전략을 자기가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내가 에코프로가 없다. 그러면 이거 신규로 살 것이냐? 저는 그거는 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8만 5천 원에 사서 더 뭐 50만 원까지 더블 가겠다. 물론 멀리 본다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슈팅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언제 눌림목 또는 쉬는 자리가 나와도 이상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는 순간부터 불안해지는 주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후발주를 사거나 저상승 종목을 사는 것이 낫겠죠. 어쨌든 그러나 에코프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미리 팔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익절가를 이제는 이 몸통의 절반 정도를 잡아두시고, 이 몸통 절반이면 한 26만 원 정도 되겠네요. 26만 원 정도를 26만 원을 익절가로 잡아두시고 26만 원을 붕괴시키면 내가 한번 팔겠다. 그러나 26만 원을 붕괴시키지 않는 한 일단 따라가 보겠다. 이 추세가 꺾일 때까지. 그러면 추세가 안 꺾였는데, 추세가 꺾인다는 것은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표에서 이 지표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잠깐요. 다시 이게 잘 안 눌러졌네요. 지표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주가가 내려와야 지표가 내려와요. 그러면 주가가 내려왔다가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데 지표는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원래의 위치만큼 또는 원래의 위치보다 더 높게 이렇게 주가가 원래의 위치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지표만 못 올라가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 이제 주가가 꺾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빨간 벼슬이 있는 곳에서 그 높은 각도를 유지하고 지금 밑에 있는 거 MACD인데 MAC도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살아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미리 팔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에코프로 BM, 코스모화학이 유사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고,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안 오른 종목들이 있다. 그런 종목이라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부터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중에 이 꼭지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꼭지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지표가 못 올라간다면 이건 좀 조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눌림목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전에 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던 이수화학, 이 종목이 바닥에서 매수 신호를 내고 매수 신호를 여기에서 매수 신호를 냈는데 아직까지 이 매수 신호를 낸 자리에서 크게 오르지 못했다. 이게 매집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이수화학이 그동안에 못 오른 것은 인적 분할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인데, 옛날에는 인적 분할을 호재로 인식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적 분할도 좀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 못 올라갔는데, 이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인적 분할 이후에 어쨌든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즉 투자 금액이 많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줍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금양 말씀드리면서 4만 원 이상에서는 일단 한번 팔아두고 그리고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계속 4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 의견으로 동영상을 다시 제작해 드렸고, 미래 나노텍도 전고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는 금양은 제가 전고점까지만 보고 4만 원 정도까지 보고 거기에서 한번 다 팔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 나노텍에 대해서는 금양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동영상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오늘 다른 종목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눌림목인데 그
지표가 못 따라 올라가면 전고점 이상에서 좀 주의하시고요. 신흥 SEC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신흥 SEC가 지금 삼성증권에서 2022년 8월에 목표가를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놓은 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뭐 크게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들어온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도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이게 외국인 수급인데요.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인데 뭐 특별한 것은 없죠. 투신 쪽에서 좀 매수 우위를 보였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고, 기타 법인 조금 있는데 요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적도 뭐 크게 특징은 없어요. 원래 뭐 우량한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2021년에 311억이었는데 2022년에 310억이니까 유사하게 했죠. 이 내용으로 본다면 지금 영업이익이 310억 원에 3,688억 시가총액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직 추세도 살아있고, 이게 이제 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하느냐면 이게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자리예요. 제가 항상 오른쪽 웅덩이에 물이 적게 고여 있을 때, 즉 오른쪽 웅덩이가 얕아지면 거기가 바닥이다. 이런 자리가 바닥이죠. 오른쪽이 높아진 곳, 오른쪽 지표가 높아진 곳이 항상 바닥이에요. 그럼 바닥에서 한번 올라가고 또 바닥 만들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 꼭지에서 지금 첫 번째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눌림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목은 52,500원 정도에서 한번 걸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58,000원 정도에서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52,500원이라고 하는 한 마디, 58,000원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마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기적으로 이 삼성증권에서 목표했던 75,000원이나 또는 전고점이 있는 자리가 여기 86,000원 정도가 있어요. 75,000원에서 86,000원 이 사이를 세 번째 마디로 보고, 기술적으로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바닥권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이제 우리가 보통 바닥권에서 매수 신호가 나오면 저 검은색의 이평선까지, 즉 52,500원까지를 1차 목표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1차 목표가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보시고, 저 1차 목표가에서 수익이 나신 분이라면 한번 청산하시고 다시 보시는 것이고, 수익이 안 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일봉 차트를 무시하고 2차전지 섹터의 성장성을 보고 본인이 본인의 소신껏 따라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일단 4만원대 바닥권 매수 신호가 나오고 52,500원까지 간다. 그러면 한 12,500원, 그러면 한 3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것이죠. 4만원 바닥에서. 근데 이제 그것만 간다, 요즘 2차전지 섹터가 좋기 때문에 그것만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삼성증권에서 75,000원이라고 하는 증권사에서 목표가는 보통 12개월 목표가를 일반적으로 해요. 그러면 작년 8월에 12개월 목표가를 주었으니까 올해 8월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올해 3월이니까 한 5개월 정도. 그러면 삼성증권에서는 올해 8월까지 목표가를 75,000원을 제시한 바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잔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분은 가시되, 수익이 나신 분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저 마디에서 52,500원 마디에서 한번 비중 조절하시고 절반 정도를 팔고 이제 눌림목에서 다시 채우거나, 또는 돌파하게 되면 또 돌파한 이후의 눌림목에서 다시 채우거나,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조금 덜 오른 종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라고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이 슈팅이 지금 바닥 슈팅이 두 번째 나왔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한 뭐 7,000 몇백 원, 7,500원에서
뭐 9,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1,500원 정도, 그럼 한 20% 정도 살짝 오른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내려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은 저항이에요.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저항을 받는데, 이 저항선을 올라타서 깔고 앉아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이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를 실적을 놓고 본다면 이 종목이 지금 올해 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내거든요. 94억, 98억, 115억. 그러면 한 요게 310억 정도 되죠. 그러면 대략 90억 정도만 한다고 해도 400억은 되겠죠. 그럼 올해 영업이익이 400억 정도 나는 기업이다. 이제 그 2차전지 부품 제조업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여러분 보시면 2,540억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신흥 SEC하고 비교해 본다면, 신흥 SEC는 310억 원 영업이익을 2022년에 냈어요. 2022년 영업이익이 310억 원인데 시가총액이 3,688억 원. 그러면 한 2배 정도 되겠죠. PER 기준으로 12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신성 델타테크는 400억 원의 영업이익, 아까 신흥 SEC보다 많죠.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2,540억. 그러면 이건 6배 이내네, 6배 정도뿐이 안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흥 SEC는 PER이 12배가 되고, 신성 델타테크는 한 4배 반, 6배 반, 7배 이내 이렇게 된다고 보면 신성 델타테크가 실적으로만 본다면 더 저평가되어 있겠죠. 어차피 이제 기업 내용은 2차 전지에 관련된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놓고 본다면 지금 후발 상승주로 제가 금양 추천들에서 슈팅 나왔고, 미래나노텍 추천들에서 슈팅 나왔고, 이수화학 추천들에서 슈팅 나왔고, 포스코 케미칼 추천들에서 슈팅 나왔고, 전부 다 지금 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바닥권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추세가 계속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지표가 꺾인 것과 지표가 계속 최고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지금 후발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 종목 문의도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문의 드리는 종목을 공개적으로 제가 언급할 수 없다는 거 양해 말씀 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신청과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동영상 빠르게 또 추천주 받아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